각 나라마다 국민들의 고유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민족성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중화 사상이 박혀있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우월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일본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도 민족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민족성은 어떨까요? 해외에서 가장 돋보이는 민족성은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2017년 전 세계 국가별 노동시간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멕시코였고 뒤이어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은 몽골의 다르안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졸자야 씨가 성실한 한국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생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다르안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졸자야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다르안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만큼 발달한 도시인데요. 이곳에서도 유명한 한국 편의점 CU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친구들이 한류에 관심을 가질 때 저는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몽골의 유명 대도시에는 한국 편의점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내년 봄에 한국과 일본을 여행할 계획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시내에 있는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너무 더운 나라와 너무 추운 나라는 날씨 때문에 국민들이 몸의 움직임이 적고 게으른 습관이 있다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뭔가 느긋합니다. 그렇다고 유럽인들처럼 한가로운 아침을 보내는 문화?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일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의 느긋함은 매번 사장님과 충돌했어요. 제가 일하는 카페는 종일 근무하는 매니저님 한 분과 파트타임 5명으로 일하는데요. 매니저님은 오전 늦게 오시고 오후 일찍 퇴근하세요. 그래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은 아르바이트생이 오픈과 마감을 합니다. 저는 대학생이다 보니 저녁 늦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원했지만 자리가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수업이 없는 금, 토, 일, 월 오전 시간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아침 8시에 오픈입니다. 몇 번 해보니 8시에 손님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일찍 문 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이 해야 할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거기다 아침에 조금씩 늦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커피 가게까지 걸어가는 중에 한국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몽골의 2030 세대는 아침에 한국 편의점에서 믹스커피와 토스트로 브런치를 하는 게 유행이에요. 뉴요커같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아침에 아주 잠깐씩 편의점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너무 오랫동안 구경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간 줄 모르고 허겁지겁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 손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긴 했습니다. 8시에 오픈인데 제가 15분 정도 늦었거든요. 손님은 제가 커피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서둘러 가게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기계를 예열하고 매출 기계를 켜는 등 오픈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 일이 좀 많거든요. 출근길에 커피숍을 들른 건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 손님은 다음에 오겠다며 그냥 가셨어요. 처음엔 손님께 죄송했는데 그 이후에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 안일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사장님이 제가 자주 늦는 것에 대해 한 말씀 하셨죠. 잔소리는 언제 어디서나 듣기 싫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제가 잘못한 걸 아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통제를 해야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아이가 장난감 백화점 처음 가서 이것저것 보는 것 마냥 편의점에 푹 빠져버려서요. 사장님이 도대체 아침에 뭐 하다 오냐고 물으셨는데 차마 저는 편의점 구경한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제가 대답을 안 해서 사장님은 더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편의점 구경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며칠은 개선의 뜻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가 다니는 가게는 교통편이 안 좋아 알바가 잘 안 구해지는 위치예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저를 자를 위험은 없다고 생각도 합니다. 아침에 알바생은 저 말고도 채찍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제가 자꾸 오픈해야 하는 것에 불만도 생기기 시작했죠. 저의 불만과 동시에 저의 지각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아르바이트 하는 날인 줄도 모르고 늦잠 자서 채찍이 가게 오픈을 해줬습니다.
그 못된 것이 사장님한테도 전화했었나 봅니다. 나한테 빨리 오라고만 하면 되지 왜 사장님한테 전화까지 하고 진짜 이상해요. 결국 저는 사장님께 또 경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늦지 말라고 말입니다. 한 번만 더 늦으면 해고하겠다고요. 막상 해고라는 말을 들으니 겁이 났습니다. 매니저님이 가게로 출근하신 다음에서야 사장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매니저님은 저에게 왜 늦잠을 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한국 드라마 정주행한다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잤다고 했습니다. 매니저님은 피식 웃으면서 저의 개인 취향으로 뭐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돈을 받고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것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그리고 미리 말 안 한 건데 같이 일하는 친구 채책이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시는데 호전되지 않고 병마가 길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큰딸인 채책이 당분간 집안 살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게으른 저 하나로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고개를 못 들겠었죠. 그리고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은 내일 온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야심차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게으르지 말자고 다짐했거든요. 얼른 씻고 챙겨서 커피 가게로 향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다닌 편의점도 휑하고 지나치고 8시 5분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르바이트 처음 시작했을 때 7시 50분쯤 도착했었던 것 같은데 초심을 잃고 그렇게 자주 지각을 하게 되다니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좀 혼났지만 책임감 있게 바뀌는 제가 기특했어요. CCTV로 제가 일찍 오픈한 걸 아시는 사장님이 너무 놀라 턱이 빠지는 건 아닐까? 하며 룰루랄라 가게로 향했죠. 더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게 근처 다 왔을 땐 달리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가게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뭐지? 가게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냥 문을 안 잠그고 간 게 아니고 가게 문이 열려 있고 음악 소리도 나오고 있었어요. 매장에는 새로 오는 알바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테이블과 의자를 예쁘게 정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게로 들어가 인사를 했어요. 새로운 알바생은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였어요. 그녀는 저에게 아침마다 오픈한다고 고생했다고 들었다. 오늘부터 잘해보자면서 웃었죠. 그리고는 자기는 몽골에 잠시 살고 있는 한국인이고 이름은 장선미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이 와서 좀 의아했죠. 그녀는 처음에 친절한 척 자기소개하더니 갑자기 8시가 되더니 딱 변하면서 일 시작하죠 라고 뭔가 경계를 뒀어요. 아주 시크하게 말입니다. 엊그제 봤던 TV에서도 한국 여자들 시니컬하게 살던데 현실도 진짜 저러네 싶었죠. 왠지 멋있기도 했고 한국 사람이 날씨도 추운 몽골에 와서 얼마나 고생일까 싶어. 저는 선미를 잘 챙겨주려고 했어요. 그런 눈치 보임 때문에 일찍 와서 오픈도 하고 가게 손님이 들어오는 족족 주문을 빨리 받고 커피도 빨리 만들어내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느낌으로 일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저는 그녀가 몽골에서 잘 적응하도록 신경 썼죠. 하지만 그 신경씀은 쓸데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선미는 곧 우리 카페 에이스가 되었거든요. 매니저가 자기 자리 위협받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녀는 8시 오픈이면 8시에 커피를 팔 수 있게 세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7시 40분쯤 와서 환기를 시키고 각종 식기 소독도 하고 가게 조명도 환하게 켜서 생기 있는 모닝커피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매니저님이 10시 넘어 오시면 아침에 얼마나 판매했고 종이컵, 우유 재고량도 보고하면서 오늘은 금요일이니 손님이 많을 텐데 지금 있는 우유량으로는 저녁 6시가 되기도 전에 다 소진되어 라떼 종류를 못 팔 수도 있으니 사장님께 얘기해야 한다고 했죠. 매니저님은 선미의 행동에 너무 놀라면서도 좋아했죠. 오전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오후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면서 선미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계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손님들도 선미가 있는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날은 일찍 문 열고 커피도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종종 그녀는 손님이 많을 때 빠른 음악으로 손님을 회전시키게 하는 경영 마인드도 가졌어요. 한국의 백화점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많아서 북적이면 약간 빠른 음악을 틀어. 무의식적으로 빠른 걸음과 행동을 유발한다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봤대요. 커피 가게는 금방 근처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점점 아침 여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커피 한 잔 들고 가는 세련된 하루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가게를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선미가 오고 나서 아침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있을 때랑 확연히 비교되었죠. 전 그렇다고 위축되거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미 덕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알게 되어 너무 놀랐거든요. 아침부터 웨이팅이 시작되었어요. 선미의 엄청난 속도와 서비스로 다 해치우더라고요. 저는 선미 뒤에서 보조하기 바빴어요. 어떤 날은 오전 내내 바빠서 오후 알바 친구들이 온 줄도 모르고 일할 때도 있었어요. 사장님은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이런 보배가 어딨냐며 세상에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도 성공한다더니 이런 거였냐 하며 제가 보기엔 너무 오버하며 선미를 칭찬했어요. 질투가 난 건 아니었지만 뭐 저렇게 좋아하실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제 앞에서 말입니다. 제 뒤에선 괜찮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올랐는데 저 같으면 업고 다닐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매니저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사장님이 선미가 일하는 것을 보고 너무 고마워서 선미에게 급여 말고도 따로 상여금을 챙겨줬으니 너무 서운해 말고 알고 있어라고 했어요. 저는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당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누가 8시 근무 시작에 7시 40분부터 와서 저렇게 손님들한테 커피를 팔겠습니까? 사장님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위기의식이 살짝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지각이란 단어를 지워버리자 결심했죠. 진짜 장족의 발전 아닌가요? 한국인 선미 하나로 이렇게 저와 카페가 바뀌다니. 저도 선미의 일하는 방식에 크게 감명받아서 그녀처럼 20분 일찍 나왔습니다. 그녀 혼자 준비하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찍 나온 저를 보고 선미는 너무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전 왠지 통쾌했습니다. 너만 하냐 나도 한다 하며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한 번도 안 닦던 유리창도 닦고 손잡이도 닦았죠. 선미는 그런 저를 보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가수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은 먹고 왔냐며 고구마 라떼를 한 잔 타줬습니다. 저는 선미에게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한국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한다고 들었는데 한국인들 특징인 건가? 한국에선 모두 그렇게 일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선미는 시니컬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국에서는 절대 지각 안 해라고 했어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된 걸로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9시 정각이면 교문이 닫혔고 실제 한국 회사에서는 9시 이전에 회의를 하는 곳도 많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건 자기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래요. 남의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져야 하고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선미의 말에 감탄을 그지 못했습니다. 존경심까지 들었어요. 사장님은 정말 제대로 직원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선미가 오고 나서 오전 매출은 팍팍 튀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디 가서도 한국인 자랑을 하십니다. 저도 선미 자랑을 여기 사연에 보냅니다. 선미로 인해 저의 행동도 많이 바뀌었답니다.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한국에 꼭 놀러가 한국인의 다른 모습을 알고 싶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우수한 민족성을 다시 되새겨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부지런한 한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감동 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